수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자, 요즘 우리 증시 외국인 투심도 좀 흉흉하고요. 눈치 볼 일이 너무나 많은 증시입니다. 원래는 이제 새벽에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느냐에 따라서 3시간 뒤에 우리 증시도 그거 대충 이제 바통 이어받으면서 출발을 하는 게 여태까지는 가장 상식적인 시장 대응이었다면은요. 요즘에는 미국이 어떻게 끝나는지,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어떤지, 또 일본 증시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어떤지 3쿠션까지 우리가 다 반영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너무나 복잡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미국의 1%대 하락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대한 구실로 이상한 제목이 붙어있길래 한번 읽어보실까요?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아침에 제목을 잘못 본 줄 알았는데요. 미국 증시가 뱅크 오브 재팬 때문에 하락을 했다. 다음 로이터도 넘어가셔 보시면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월가 투심이 위축됐다. 이게요. 사실 이런 제목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건데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메이저리그라고 할 수 있는 월가가 일본 중앙은행의 눈치를 본다. 이거 사실 정서상 혹은 자존심상 있기가 참 힘든 일이고요. 재작년에 그리스 유로존 탈퇴한다 그러고 뭐 유로존 깨질 우려가 있다고 뭐 거의 그 정도 돼야나 유로존 우려 때문에 뭐 월가가 하락했다 이런 정도 나오는 건데요. 아무튼 그 명목상으로는 일본 중앙은행이 어제 통화정책회의에서 주식시장이 기대했었던 추가 부양 조치도 없었고 채권시장에서 기대했던 국채금리 안정화 조치 이런 게 없었다는 일단 이 명분을 달고 있고 그것도 이제 사실은 사실이죠. 그럼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미국과 일본의 이런 난데없는 공동체 의식 내지 동료 의식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이걸 보시겠는데요. 바로 미국의 국채 보유량 순위별로 보고 계십니다. 제1채권국이 중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그 밑에 있는 채권 보유 국가들은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고요. 우리나라 뭐 상당히 뭐 미국하고의 이 릴레이션십 좋다고 해봤자 뭐 526억 달러. 근데 일본하고 중국은 보시다시피 뭐 1조 달러가 넘죠.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거의 미국, 중국, 일본은 서로 연대 보증의 관계라 그럴까요? 특히 미국하고 일본은 거의 빚이 많은 애들 둘이서 서로 맞보증을 서고 있는 지금 상태라고까지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니까 앞에서 보신 그 외신의 제목 있잖아요. 일본 중앙은행 때문에 월가가 흔들렸다, 휘청했다. 이게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어제 통화정책회의에서 도대체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니혼게이자의 신문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사실 쿠로다 하루이코 총재 미국의 버냉키의 버금가는 상당히 이제 급진적인 비둘기파 통화 완화론자 중에 한 명인데요. 어제는 좀 한 발 뺐다 이거죠. 뭐 명분상으로는 시장 본연의 기능이나 그 탄력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일본 중앙은행은 국채금리 안정화에 그 어떤 조치도 내놓지 않고 일단 지켜보겠다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이럴 때 어설프게 손댔다가 시장에서 안 통하거나 심지어는 이게 역효과가 나면 그때는 진짜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의중이 반영된 것이고요. 이것까지는 뭐 우리나라 어제 장중에 다 봤으니까요. 그렇다고 치는데 월가를 더욱 긴장시킨 뉴스 한 편이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역시 니혼게이자의 신문 이어서 보시겠는데요. 투자 손실 보호 제도를 해제하려고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제목이죠. 근데 일단 제목만 딱 봤을 때는 드는 느낌이 얼핏 봤을 때요. 투자 손실 보호 제도를 해제한다. 최근 일본 정부의 규제 완화 내지는 친시장적인 그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이지만은 사실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고 상당히 급진적인 그런 사안입니다. 여기서 설명하기를 일본에 이제 아직도 종금사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은행이나 종금 같은 제1금융권에 대해서도 만약에 금융위기 내지는 금융시장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거를 갖다가 일본 정부가 나서서 공적 자금이나 구제 자금 투입하면서 어떻게든 살리려는 그런 의무를 벗어나겠다는 거고요. 결국 그 책임을 투자자한테 귀속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논리라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공적 자금 들어간 은행들 있잖아요. 최근에 분리매각이니 뭐니 얘기 나오는 그런 데는 이미 IMF 때 다 없어졌을 거고요. 미국의 경우도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AIG 이런데 지난 금융위기 때 다 없어지게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들은 남은 자산 가지고 뭐 서로 이제 농갈라먹기 식으로 뭐 지분 쪼개가지고 받고 깨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것도 상호저축은행이나 캐피탈도 아니고 제1금융권을 이렇게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월가의 반응이 상당히 격하게 나타났습니다. 니케이 225 선물지수 보실까요? 간밤에 380엔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반올림 반내림 뭐 445인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딱 13,000엔에 딱 걸쳐서 끝이 났는데요. 14,000엔 깨졌다고 해서 뭐 기술적 분석이 뭐 무너졌네 어쩌니 한 게 불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된, 한 2주 됐는데 이제는 13,000엔이 위협받고 있고요. 오늘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도 일본 증시에 또 눈치를 봐야 되는데 13,000엔이 장중에 깨지느냐 이게 지지되느냐 이거를 또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바로 공포지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원래 공포지수는 S&P 500 지수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한 이 파생상품의 기준가잖아요. 당연히 미증시하고 역동조화가 뚜렷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는 희한하게도 일본 니케이 지수에 대한 민감도가 더 크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일본이 급락할 때 공포지수가 튀어 올라갔고 오늘 미국 뭐 1% 정도 조정받았는데 공포지수는 10%가 넘게 튀었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이제 앞에서 보신 니케이 선물지수 급락에 대한 반응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니케이 지수 13,000엔이 만약에 붕괴되거나 아니면 오늘 앞에서 보신 대로 니케이 선물지수 반영하면서 일본 증시가 급락 출발을 하면 또 우리도 리스크 회피 현상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뭐 삼성전자 팔면 소니 사고, 토요타 팔면 현대차 사고 이런 롱숏은 한동안 좀 잊어버리는 게 명확한 시장 대응을 위해서 더 좋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오늘 월화수 3일 동안 계속 뭐 좋은 내용을 얘기할 게 없어서 저도 참 송구스러운데요. 일단 뭐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겠죠. 밖에 날씨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바깥 상황이 이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외신 브리핑의 김유욱이었습니다.